몸이 늙어서 마음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늙기 때문에 몸도 따라 주저앉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좋아하던 노래가 시끄럽게만 느껴지고, 낯선 사람과의 대화가 피곤해지고, 해보지 않은 일엔 겁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도전이 설렜고, 사람이 좋았고, 아무 이유 없이도 웃을 수 있던 날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나는 왜 이렇게 조심스럽고, 왜 이렇게 움츠러들까요? 나이가 들수록 무거워지는 건 몸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줄여야 할 세 가지, 그리고 늘려야 할 세 가지에 대해 당신의 마음이 다시 가벼워지고 당신의 삶이 다시 따뜻해지는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줄여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비교하는 마음을 줄이세요.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이 모양일까?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남과의 비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옆집 누구네 자식은 성공해서 효도한다는데 나는 아직도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칩니다. 친구는 퇴직금으로 여행도 다닌다는데 나는 병원비에 생활비에 오늘도 통장 잔고를 먼저 봅니다. 이런 비교는 처음엔 자극처럼 느껴지죠. 그래,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교는 어느새 자책으로 바뀝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았던 걸까? 왜 나는 늘 이 모양일까? 그리고 그 자책은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젊을 땐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언젠가 나도 잘 되겠지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 들고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나면 더 이상 희망보다는 결산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덜 소중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경주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각자 다른 풍경을 보는 여행입니다. 어떤 이는 자식이 전부인 삶을, 어떤 이는 혼자여도 자유로운 삶을, 어떤 이는 아프지만 더 깊은 감정을 배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성공하고 같은 시기에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비교는 언제나 불공정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밥을 지을 수 있는 손이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다는 것, 누군가와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건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아픔도, 당신이 지켜낸 사랑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남의 삶이 아닌 당신의 삶만 바라보세요.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숱한 감사와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비교가 사라질 때 비로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내 삶은 내게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됩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세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느껴집니다. 모든 관계가 다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것. 젊을 때는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성공이고 기회고 삶의 활력처럼 느껴졌습니다. 모임이면 빠짐없이 참석하고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메시지가 쌓였죠. 그땐 누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것,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것 자체가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많은 연락처와 인맥 속에서 진짜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기계적인 안부 인사, 형식적인 초대, 명절에만 오가는 말 한마디. 그런 관계는 따뜻하기보단 오히려 피곤합니다.
때로는 나를 깎아내리고 비교하고 은근한 자랑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죠. 그 관계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내가 손해를 보기 싫다는 이유로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 정말 필요할까요? 이제는 관계를 줄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리는 절대 절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더 소중하게 대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 때 편안한지, 누구와 있을 때 자꾸 비교하거나 작아지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자주 만나지 않아도 반갑고 내가 어떤 말을 하든 판단하지 않고 들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아플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걱정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깊이와 진심이 중요합니다. 이젠 숫자로 위안받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주고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인연은 조용히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 자신과의 대화를 더 많이 채워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위로가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적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다. 노년의 지혜는 그렇게 깔끔하고 조용합니다. 세 번째, 후회하는 습관을 줄이세요. 그땐 왜 그랬을까? 다시 돌아간다면 다르게 했을 텐데. 이런 말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후회는 마치 그림자 같습니다. 빛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따라오는 감정입니다. 살아온 날들이 많아질수록 그 그림자는 점점 커지고 어느 순간에는 내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후회는 지금을 갉아먹는 감정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 순간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장면들을 되돌려보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누군가 말했죠. 후회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헛된 통제욕이다라고. 과거를 붙잡느라 지금 내 곁에 있는 햇살,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 오늘 아침에 피어난 꽃 한 송이조차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자주 떠올립니다. 아이를 더 안아줄 걸, 부모님께 더 자주 연락드릴 걸, 내 건강을 그때 챙겼더라면.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돌이킬 수 있는 오늘조차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후회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바로 연락을 해보는 것, 지금 건강이 걱정된다면 작은 산책부터 시작해보는 것,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한 페이지라도 써보는 것, 후회는 줄이는 게 아닙니다. 현재를 채워서 작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살아간 오늘은 내일 후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작고 소박한 하루라도 최선을 다해 보냈다면 그건 인생의 어느 페이지보다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과거의 후회보다 지금의 선택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후회 없는 삶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늘려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나를 돌보는 시간을 늘리세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을 챙기고 가족을 뒷바라지하며 직장에선 팀과 조직을 위해, 가정에선 배우자와 부모님을 위해 끊임없이 누군가의 삶을 떠안고 살았죠. 그렇게 몇십 년을 보내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언제 한번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있었나? 자식들이 독립하고 배우자와의 역할도 조금 느슨해지고 퇴직으로 사회적 책임도 줄어들었을 때 드디어 찾아온 자유는
생각보다 낯설고 허전합니다. 그건 우리가 오랫동안 나 자신에게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어쩌면 이제야 처음으로 나를 돌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로 비치는 시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나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까? 마음에 드는 옷을 한 벌 사는 것도 좋고, 오랫동안 미뤄둔 독서, 그림, 글쓰기, 꽃 가꾸기, 그 어떤 것이든 내 마음이 움직이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요? 하지만 그런 말은 예순의 나이를 마치 끝처럼 말하는 착각입니다. 실은 이 나이부터 시작하는 모든 것이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실패해도 괜찮은 시간,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몸이 무거워진다고 마음까지 묶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나를 위해 써보세요. 그 10분이 모여 당신의 노후를 더 따뜻하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나에게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 대답이 내가 되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를 돌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배우는 습관을 늘리세요. 나이 들었으니 이제 뭘 더 배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왠지 모를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걸 배우는 일은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인 것처럼요. 하지만 진짜 인생은 오히려 배움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부터 다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평생 일과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 질문을 던지지 않게 됩니다. 왜일까? 언제부턴가 이제 알 만큼 안다는 마음이 배움을 막아선 거죠. 하지만 지금처럼 기술이 빠르게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는 시대에 우리 마음도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있을까요? 배우는 습관은 우리 삶을 이동시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더 넓은 세상, 더 다채로운 삶 쪽으로 나를 이끌어줍니다. 책 한 권을 읽고 작은 클래스를 수강하고 영화를 보고 감상을 나누며 어느새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배움은 나의 자존감을 다시 세워줍니다. 예전엔 엄마니까, 가장이니까, 직원이니까 사회적 역할이 자존감의 근거였다면 지금은 다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것에 열정을 갖고 있느냐가 자존감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좋고 디지털 기기를 익혀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리든 그림이든 글쓰기든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든 지금이 배우기에 가장 좋은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배우는 모든 과정이 남과 경쟁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아직 배울 수 있어. 그리고 배우는 동안 나는 늙지 않아.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늘리세요. 이젠 별거 아니어도 감사하게 돼요.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레 나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땐 너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따뜻한 밥이 나오는 것, 하루를 멀쩡히 걷고 일어나는 것, 가족이 옆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고맙기보단 그냥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 몸이 아프고 나서야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고, 자식이 떠난 뒤에야 식탁에 둘러앉는 일이 얼마나 귀한 순간이었는지 알게 되죠. 감사는 우리 삶을 가장 조용하게 바꾸는 마법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오늘을 더 소중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가진 것에서 의미를 찾고 없는 것을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감사하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구나라고 속삭여 보세요. 그 한마디가 하루의 질을 바꿔줍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 평온함에 감사해라고 말해보세요. 마음의 작은 미소가 번져나갈 거예요. 자기 전엔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햇살이 좋았다. 버스 자리가 났다. 오늘도 큰 탈 없이 지나갔다. 그 어떤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감사의 습관이 쌓이면 불평은 사라지고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은 나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그리고 결국 나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가 고단함보다 평온함으로 채워지길 바란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감사의 눈을 떠보세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당신의 마음은 더 환하게 빛날 겁니다. 우리는 늘 몸이 늙는 걸 먼저 걱정합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늙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사람에 대한 온기도 잃게 되고 세상을 향한 호기심도 나 자신에 대한 기대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젊게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삶에서 줄여야 할 것과 늘려야 할 것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짐을 줄이세요. 삶을 무겁게 하는 후회, 비교, 잔소리 같은 감정들, 그건 더 이상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저 당신의 시간만 갉아먹을 뿐이죠. 두 번째, 나를 위한 시간을 늘리세요. 세상 누구보다 당신을 잘 알고 또 누구보다 당신과 오래 함께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이제는 나를 돌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 배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에겐 늙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배움은 당신을 계속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사소한 하루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이 듦은 무언가를 잃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삶을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숙성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당신은 분명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금 일하는 시간에 집중할 줄 아는 분이겠죠. 지금 느끼신 이 마음을 잊지 말고 당신만의 삶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따뜻한 공감이자 저희에게는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당신의 노후가 후회보다는 만족으로,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